저는 9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아 24시간 육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하려고 했으나 점차 저는 지쳐갔습니다. 단 1시간만이라도 저 혼자만의 시간이 간절했습니다. 계획했던 재취업도 쉽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저도 모르게 짜증이 늘자 아이들도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걱정도 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네. 아이고 아이도 나오네요. 같이. 네,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이강선입니다. 강산.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아, 되게 씩씩하네요. 안녕하세요. 39살 김선희입니다. 아들 둘 엄마예요. 예. 아들 둘. 아유.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네. 24시간 동안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일단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24시간을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니까요. 혼자 있을 시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저를 돌볼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때까지 아이들은 다 데리고 자니까 네. 이제 점점 제가 이렇게 고갈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고갈되는 게 너무 느껴지고 그리고 애들한테 화도 많이 내게 되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되게 죄책감 들고 자괴감이 들고 소리 질러놓고 미안하고. 예, 예. 네. 소리 지르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도 감정이 제어가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많았었어요. 자 그러면 강상군의 일상을 더듬어 볼게요. 네. 강상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밥 먹고 게임하고 온라인 수업해요. 요 일상을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인 거죠? 일단 온라인 수업을 하루에 한 2개 과목 정도를 하는데 네. 그쵸. 한 과목이 한 30분 정도거든요. 예. 이제 학교에서 내준 학습 꾸러미라는 그쵸. 게 있어서 그거 네. 숙제를 다 하고 나면 아이의 일과가 늦어도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는 다 끝나버려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쉬는 시간 30분씩 가지면서 막 천천히 하는데도 그 시간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2시면. 네. 그러고 나면 그 뒤는 오롯이 저랑 노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2학년이 그 수업을 일정대로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말해도 돼? 네. 실은 수업을 해놓고 주로 책을 읽거나 지 하고 싶은 뭐 블록놀이를 하거나 막 그러고 있거든요. 잘 안 틀어놓고. 들어요? 온라인 수업 안 잘 들어요? 안 잘. 들어요. 근데 오케이. 그 모습을 제가 안 봤으면 네. 모르는데 네. 눈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간이 뒤집어진다고 하죠. 간이 뒤집어져. 많이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들. 네, 게다가 아이고. 매일매일 하는 숙제를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려야 네. 되는데 네, 네. 정답을 바라진 않지만 적어도 성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숙제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게 보이면 이제 저는 좀 더 성의 있게 해보는 게 어떠니 네. 이유를 물어보면 듣고 제가 상당 부분 설득되거든요. 이건 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아니 뭐네요? 엄마를 설득할 정도면 대단한 능력인데요. 2학년 어린이가. 근데 이게 또 일상이잖아요. 일주일에 5번은 그렇죠. 꼭꼭 해야 되는 수업인데 네.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네. 아유,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힘들죠. 네. 코로나19 이후에 내가 가졌던 아이들의 육아 교육 그 방침과 지금은 좀 변화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랑 잘 놀아주고 잘 먹이고 그리고 나 하나 편하자고 애들한테 화내지 말자 딱 이거 3가지가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애들이랑 놀던 것도 3분의 1도 이제 안 놀아주고 있고요. 뭔지 알죠. 그리고 그전에는 애들이 막 물을 콸콸콸 쏟아도 다음부터는 조심히 하고 치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그랬어? 막 목소리부터 눈빛부터 변하니까 애들이 그전에는 물을 쏟으면 엄마 저 쏟았어요 하던 애들이 이제는 눈치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막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걸 보면 또 막 죄책감이 또
네. 아, 내가 또 너무 많이 변했구나. 애들이 이렇게 변할 정도로 내가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아까 이제 가장 큰 지금 힘든 게 나만의 시간,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네네. 없다 아예. 코로나가 없었던 지난 해를 기억하면 그때는 그래도 괜찮으셨었나요? 네, 그러니까 두 아이들이 보통 9시 반에 나가서 오후 4시에 돌아왔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지인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저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서 그래요. 근데 프리랜서 일을 따러 가서 네. 뭐 면접을 보고 온다거나 그렇게 제 시간을 쓸 수 있었거든요. 아니면 네. 애들이 없는 시간에 주로 일을 한다거나 네네.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일을 처음엔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또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한참 하려고 하면 엄마 나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잠깐만 하고 와서 다시 앉으면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이거 계속 하니까 일이 그렇죠. 너무 더디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조금만 기다려줘 한다고 애들이 잘 기다려주지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강상군한테 굉장히 미안했던 기억이 있다면서요? 네, 한 4월쯤에 네. 이제 아이는 거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친구랑 통화를 침실에서 하고 있었는데 서로 막 힘든 이야기하고 애들이 뭐 수업을 듣네 안 듣네 막 이런 얘기하다가 제발 딱 하루만 1시간이라도 제발 나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러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이런 아이고. 얘기를 한참 동안 하고 그랬구나. 이제 전화를 끊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거실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봤더니 아이가 혼자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강상군 이거 들었나 보다. 네. 들었어요? 엄마가 통화 뭐라고 내용을 하는 들었나 거? 봐. 네. 그래서 뭐라고? 설거지를 해서 도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 엄마가 힘들어해서? 왜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 뒷말도 모르겠어요. 이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특하고 고마운데 진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정말. 네. 이런 스트레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가면, 풀지 못하고 쌓여가면, 결국은 나중에 폭발하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네. 스트레스를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면 힘든데,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어요. 하나는 본인의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아이들한테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쭉 앉혀놓고 설명하시면 돼요. 네. 좀 엄마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면 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네. 의외로 아이들이 협조를 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30대 때 같은 심정으로 수없이 있어봤고 나한테 온 모든 색깔의 시간은 이유가 있어서 왔고 내가 그 시간에 맞춰 산다. 그 시간에 역행하면서 살지 말아요. 지금 그 시간과 반대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직장 못 나가? 애는 봐야 돼? 난 그림은 그리고 싶어? 내 손 굳으면 어떡해? 이러지 말고 손 굳어라. 다신 다른 걸로 풀래. 그러면은 어차피 애들은 집에 있어? 나는 그림 잠시 안 그려. 대신 애랑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쓰자. 그러면 얘네랑 같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애들이랑 부엌으로 다 끌어내서 다 같이 엄마 눈 보고 제가 아주 질리도록 봐 니네 내 얼굴. 그 질리도록 요리하자. 그래갖고 혹시 모른다. 이렇게 2년 지내고 나면요 요리에 관련된 엄청난 콘텐츠가 쌓여서 이게 그림이랑 합쳐져. 그러니까 저는 나한테 온 시간의 색깔에 맞게 사는 게 항상 이롭고 그 불행이 나한테 행운이 되더라고. 근데 이걸 막 거꾸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학생한테는 또 이게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어쩌면은 어머님은 너무너무 힘드시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나중에 어머님이 환갑되시고 얘기하면은 그때 학교 안 가고 엄마랑 같이 있었던 5달, 6달이 너무너무 좋았어라고 맞아요.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어머님한테 아주 자그만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오늘 기왕이 엄마하고 이 방송국에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 네. 한 말씀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왜? 쑥스러워요? 네. 쑥스러워? 그러면 엄마는 강산이에게 어떤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고 우리 강산이는 항상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가끔 흔들릴 때가 있거든. 엄마가 중심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자. 예, 두 분을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다음 사연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딸은 하루에 8, 9시간 동안 컴퓨터를 할 정도로 게임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걱정됐던 저는 딸이 하는 게임에 대해 공부를 했고 차라리 최고 레벨까지 빨리 도달하게 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딸의 게임에 총 70만 원을 투자했고 딸아이는 금방 최고 레벨에 도달했습니다. 또 아이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매주 가족이 캠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이는 점차 게임에 흥미를 잃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점점 집중하는 듯 합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12살 딸과 7살 아들 두 자녀를 둔 수다쟁이 아빠 주정규입니다. 수다쟁이 아빠요? 예예. 누구하고 그렇게 수다를 떠세요? 아, 제가 얘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와이프랑 또 아이들과도 수다를 좀 많이 떨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딸은 언제부터 그렇게 게임에 빠졌었어요? 딸은 어렸을 때도 좀 하긴 했는데 네. 8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니까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게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8살부터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게임을 집중적으로 좀 하는 것과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에 중독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네. 그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어떻게 달라요? 내가 알던 내 딸의 눈빛이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게임 못하게 하던가 하면 네. 네. 갑자기 화를 내거나 공격성을 띠니까 아.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게 중독됐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처음부터 게임을 하게끔 밀어준 건 아니고 네. 게임 중독인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리긴 하셨군요. 처음엔. 예, 처음에는 애들이 다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쉽게 넘겨갔는데 네. 점점 애들이 공격성을 띠니까 네. 아 이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겠구나 해서 아, 그렇죠. 게임 관련 제가 공부를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직접 그 게임에 대해서 공부하고 육아나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내린 결정이 그쵸. 게임 레벨의 최고에 갈 때까지 밀어주자 이거였습니까? 예,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렇지만 부모님 무서워서 이제 숨어서 하다 보면 네. 일들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막지 못할 바에는 오픈을 시켜서 네. 같이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야. 근데 거기 이제 보면은 뭐 만렙? 만렙이요? 그러니까 그게 만렙이 최고? 이제 네. 찍는데. 주유 만땅 이렇게 하듯이 가득 최고의 레벨에 올라가는 아. 그거를 만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네, 그때까지 드는 비용을 아빠가 기꺼이 지불해주고 거기까지 가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게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현질이라는 걸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질? 처음에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현금 질름. 맞아요, 맞아요.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10,000원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진짜 현질이 아니라 주먹질이 나갈 뻔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잡고 네. 왜 얘가 이런 걸 할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현금을 하면 더 레벨에 빨리 올라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질해주는 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현질이라는 걸 해서 아이템이라는 걸 사주면 그 아이템으로 인해서 레벨이 더 올라갈 확률이 커지나 봐요. 땡땡고라는 게임이 있는데 네. 네. 그게 90레벨 가려면 하루에 4-5시간에서 한 3년, 4년을 하더라고요. 아. 하루에 4-5시간을 3-4년 해야 돼요? 3-4년을 매일같이? 예, 예. 이건 뭐?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네. 직업이네, 똑같은 직업. 시간을 그렇게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 처음에는 현질을 그렇게 해서 해주게 됐어요. 그 정도 현질을 해서 그렇게까지 올라가면 야 이거 되네? 이러고 계속 게임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보통 게임이 하나에서 끝나진 않고 2개, 3개까지 갈 수도 있는데 네. 그 현질을 할 때 그냥 막 해준 건 아니고요. 네. 네. 딸한테 왜 이 아이템이 필요하고 네가 돈이 필요한지 그거를 그
요구서를 작성해 오라고 제가 했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게임 현질이 필요할 때는 A4 용지에다가 어머나. 그 한글을 쳐가지고 아. 문서를 작성을 해서 발표를 시키게 했습니다. 예. 그 돈에도 자체가 공부였네. 그래 기획서를 쓰는 거네. 이 돈 왜 어. 필요한지. 그래서 엄마, 아빠, 그렇죠. 아들 앞에서 자기가 발표를 하는 거죠. 오. 설득이 되면 해주고 아. 설득이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겁니다. 어. 자기가 탈래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또 지가 살서 갖고 왔겠어요. 예. 어. 그래서 거기서 합리적이라 생각하면 그땐 다 해줬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로 그렇게 해서 최고 수준까지 간 다음에는 딱 게임을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 한 7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보통 한 3, 4년 정도 걸린 거를 네. 70만 원 투자해서 7개월로 줄인 거예요. 줄인 거죠. 그러니까 네. 시간을 번 거긴 한데 네. 그 7개월 동안은 하여간 참으로 진짜도 새겨가면서 하셨겠네요. 아 그때는 운동 정말 많이 했어요. 예, 화가 너무 나니까 화가 너무 나니까. 생각은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부모들 입장으로 지켜보는 게 쉽진 않잖아요. 아 그럼 하루 종일 앉아서 게임할 텐데.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산도 많이 타고 몸도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아, 그러니까 속에서 막 속이 터지니까 이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려고. 예. 그래도 따님 덕분에 체력은 좋아지셨네. 예, 그랬습니다. 조 교수님, 그러면 지금 그 이렇게 현지를 통해서 네. 게임을 밀어줘서 빨리 달성하게 만드는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이제 아버님이 한 그 사례가 성공적이어서 굉장히 그 좋은 방법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었다고 어허. 봐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가 성공적으로 했던 거는 그 만렙 상태를 가게 한 것이 네. 다가 아니고 아버님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관심이나 배려 또 이 아이를 어떻게든 좀 충족도 시키면서 이 그 중독을 멈추게 하려고 한 그런 노력들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아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건 아버지로서 굉장히 장점이에요. 예. 대부분 이제 게임하는 집의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이 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심심해서 또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버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이 사연을 보니까 네. 캠핑 쪽으로 지금 네? 딸이 그렇게 캠핑을 좋아한다는데 그거는 아버지가 돌려놓은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캠핑을 다니는 게 가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놀고 하다 보니까 그 캠핑에 그 중독되는 기운들이 설설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밸런스가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 자연과 함께하면서. 예,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대안의 방법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가 게임하는 건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무조건 못하게 하면 이 아이는 또 자기가 원하는 다른 걸 하지 않는 동안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이 아이가 좋아하는지 이런 건 잘 몰랐더라도 아버님이 캠핑 이 아이 건강을 위해서 한 것이 이 아이하고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대안요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이제 그 게임을 끊는데 저는 굉장히 그 기여를 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은 네. 게임하는 시간에 딴 걸 하는 거예요. 네. 게임하는 거에 대한 시간을 갖다 딴 거로 뺏어버리는 게 제일 난데 네. 그 딴 거는 애가 좋아하는 거여야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여서는 안 돼요. 예, 그렇죠. 애들이 약간의 일탈을 하면서 자라는 것이 저는 필요하기도 하고 예. 또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서 있어주는 보호 예. 이렇게 라인에 서 있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아빠가 너무 잘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간을 정하는 거. 그다음에 네가 어느 정도 자기 일 했으면 나머지 시간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네. 뭐 약간은 그런 그 시간을 아이들에게 여유를 좀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 지금 주정희 씨 같은 아버지가 드물어요. 그럼요. 대부분 다. 예, 예. 애가 게임하는 것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말에 딱 가만히 보니까 저놈이 눈이 게임을 해갖고 이제 해갖고 나왔어. 그러면 당신은 집에서 애하고 혼내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소리나 지르지. 네. 저분처럼 이렇게 딸과 대화하려고 그러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이러는 아버지 드문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She takes his hand and